오늘 자바투 4일차죠? 오늘 4일차 수업 이제 시작할 거고요. 제가 좀 전에 요거 먼저 풀고 있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는 이제 뭐 남는 시간에 앞으로 쭉 이어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요거 정수 i가 가지고 있는 10을 더블형 변수에 넣고 해당 변수의 값을 다시 i에 넣기 라는 문제 한번 열어볼게요. 네. 네네. 정답이 안 뜨신다고요? 어허, 그래요? 혹시 어떻게 나오시죠? 그래요? 자동 저장이 안 됐나 보네요. 저장이 안 됐었네요. 잠시만요. 다시 한번 새로 고침 해보시겠어요? 네네. 그거 참고해서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일단은 정수 i가 가지고 있는 10, 이 문제 요거 한번 볼 거예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를 활용을 하면은 푸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간단하게 15분 정도까지, 한 3분 정도 이거 먼저 풀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이거 저번 시간에 마지막에 했던 거 활용하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풀어보세요. 자, 이 문제가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게 있었을 텐데, 이거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고요. 일단은 자동차 클래스가 있고 페라리 클래스가 있는데, 자동차를 상속을 받았네요. 그리고 자동차 클래스에 메서드 2개 있고요. 페라리 클래스에도 메서드가 하나 있고요. 자, 이거를 문제가 말한 대로 한번 해볼게요. 일단 자동차 리모컨이 페라리 객체를 가리키게 한 후 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동차 리모컨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자동차 리모컨이라는 거는 자동차 객체가 만들어질 때 생성이 될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그러면 이 변수에 자동차 리모컨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럼 자동차 타입으로 자동차 변수 만들었고, 거기에 자동차 객체 뉴 자동차 해가지고 자동차 객체 만들면서 만들어진 리모컨 여기다 연결을 해준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페라리 객체를 가리키게 해야 돼요. 그럼 여기를 페라리로 바꾸면 지금 뭐 상속 받아져 있으니까 여기서 에러는 없어요. 이렇게 되면 이 구조 뭐였죠? 우리 이거에 대한 내용도 수업 시간에 했었고요. 자, 간단하게 자, 여기가 A 자동차였죠. 그리고 얘는 지금 페라리 객체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리모컨 연결을 해줬어요. 그쵸? 페라리 객체는 자동차를 상속을 받고 있어서 지금 페라리는 자동차다 라는 AB 테스트, 여기서 AB 테스트 문제없이 통과가 됐고 상속을 잘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구조가 이 그림이에요. 이거 이해되시죠? 근데 우리가 이거는 좀 밑에 가서 다시 이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지금 자동차 리모컨이 페라리 객체를 가리키게 했다라는 거예요. 아, 이걸 먼저 하는 게 낫겠구나. 여기 보시면 우리가 얘는 지금 페라리 객체를 만들면서 생성된 리모컨이죠. 그리고 이 리모컨을 복사해서 여기로 넘겨를 줬는데, 지금 연결을 이렇게 시켜놨는데, 우리 그때 수업 시간에 얘가 페라리 리모컨인지 아니면 얘가 자동차 타입이니까 자동차 리모컨인지 그거에 대해서 저희 했던 거 기억나실까요? 얘는 그럼 뭐였죠? 이 리모컨은 뭐였죠? 여기 있는 이 리모컨은 자동차 리모컨이에요. 그래서 지금 얘가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객체를 가리키게 하누라는 이 말이 이렇게 한 줄로 바뀌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이해가 안 되시면 일단 다음을 넘어가서 더 해보면서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그리고 얘를 이 리모컨이 가리키고 있는 이 객체를 다시 페라리 리모컨으로 넣을 거예요. 그래서 페라리 리모컨 하나 만든 거예요. 그리고 해당 리모컨이 가리키고 있는 객체, 지금 객체 뭐랑 연결되어 있죠? 지금 위에서 얘가 여기에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요거 넣어줄 겁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한 상황을 그림을 좀 추가를 해보자면, 객체가 하나 더 만들어졌죠 지금. 아니지, 객체가 아니라 변수가 하나 더 만들어졌죠. 여기가 A 페라리 라고 하는 변수죠. 변수가 하나 더 만들어졌고, 얘도 지금 리모컨이 있어요. 왜? A 자동차를 이렇게 넣은 거니까, 넣으려고 했으니까.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사실상 이 페라리 객체에 있는 리모컨을 A 자동차로 줬고, A 자동차에서 받은 리모컨을 다시 페라리 그 변수에다가 넣고 싶은 거잖아요. 연결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만 보면 지금 페라리 객체에서 페라리 타입의 변수로 리모컨이 이렇게 오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지금 이론상으로 문제가 안 되는데 왜 얘는 에러를 뱉고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유사해요. 지금 우리가 이 페라리에서 객체 만들 때 만들어진 이 리모컨이 자동차 타입의 변수로 넘어갈 때 요 중간에 여기서 변화 하나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죠. 혹시 이거 기억나실까요? 저 이거 수업시간 했던 건데, 네, 페라리가 자동차처럼 변하고 싶대요. 그럼 지금 여기 있는 이 메서드 여기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없어지죠. 왜? 부모 클래스인 자동차에는 얘를 유지시켜줄 틀조차 없으니까. 저희 이거 저번 시간에 했던 거예요. 지금 이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페라리 객체에서 A 자동차 타입의 A 자동차라는 변수에다가 처음에 리모컨을 연결해 주려고 보낼 때 얘가 말하죠. 너 자동차처럼 하고 나처럼 하고 싶으면 나한테 없는 거 다 버리고 와. 그래서 페라리가 그래, 그럼 여기 있는 이 메서드 버리고 갈게. 그래서 이 지금 메서드 없는 상태죠. 지금 여기 페라리 객체에는 원래라면 메서드가 하나 이렇게 있어야 돼요. 뚜껑이 열리다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어야 되는데, 얘가 지금 이 객체에서 만들어진 요 리모컨이 여기로 넘어갈 때, A 자동차 변수로 넘어갈 때 이 메서드를 버리고 오라고 명령을 받아요. 그래서 알겠다, 나 이거 버리고 갈게 해서 이 메서드는 없는 상태라고 봐도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동차가 A 자동차라는 변수를 여기다가 다시 넣어줄 때 이거랑 다른 거예요. 직접 연결해 주는 거는
요거였잖아요. 이렇게 하면 직접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이 페라리 객체에 있는 리모컨을 페라리 타입의 A 페라리라는 객체에다가, 변수에다가 직접 연결을 해주는 거. 지금 여기 부분이죠. 이 부분이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아니라 요거를 하고 나서 요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거쳤다가 오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중간에서 이루어지는 이 변화 때문에 얘가 이거 위험한데? 너 달라졌을 수도 있잖아 라고 인식을 하는 겁니다. 너를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가 없어. 너는 다른 데 들렸다 오면서 너의 값이 바뀌었을 거야. 바뀌었을 수도 있잖아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대로 인지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변화가 있었고요. 그래서 얘를 되게 하려면 우리가 뭘 해줘야 되죠? 지금 이 에러 부분 여기를 되게 하려면 우리가 뭘 해줘야 될까요? 그쵸? 형변환을 해줘야 됩니다. 실제로 자바가 뱉어주는 에러 내용을 봐도 타임 미스매치가 나오고 있고 요건 당연한 거죠. 첫 번째 해결책 제시로 add 캐스트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를 보면 change type, 너 타입 바꿔라. 세 번째도 change type이죠.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해결책이 아니에요. 지금은 첫 번째 이거를 한번 클릭을 해볼까요? 이렇게 페라리라고 우리가 수동 형변환을 강제로 해줌으로써 자바한테 지금 이 A 자동차라는 변수 괜찮아, 우리 페라리야, 페라리로 쓸 거야, 내가 사인해줄게, 그러니까 걱정 말고 써 라고 해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에러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얘는 어떨까요? 얘는 왜 문제가 없죠? 우리 여기서 지금 A 페라리라는 변수에다가 형변환까지 시키는 A 자동차를 넣었잖아요. 그럼 여기 지금 요 밑에 있는 이 A 페라리에는 얘가 들어와 있는 거죠. 근데 A 자동차 페라리 객체죠. 문제가 전혀 없는 거예요. 얘는 문제가 전혀 없고 그냥 정상적으로, X 표시가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정상적으로 되는 거죠. 여기서만 형변환을 잘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고, 지금 이게 간단히 좀 생각을 해보시면은 우리 방금 전에 했던, 그리고 자 이거를 한번 다시 얘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해볼까요? 얘를 자동차 지금 이거랑 똑같은 거죠. 더블 타입 실수 타입의 변수 뒤에다가 10.0을 넣었어요. 그게 지금 자동차라고 보시면 되고, 인트 타입의 i에다가 이 d를 넣겠대요. 요거를 이 10.0이라는 값을 넣겠대요. 그럼 우리 여기다가 가로 해고 인트라고 하는 수동 형변환을 해줬었죠. 이게 방금 전에 푼 문제거든요. 지금 요 위에 있는 요 상황과 여기 있는 이 상황이 똑같은 거예요. 타입만 자동차 페라리일 뿐이지, 더블 인트일 뿐이지 같은 경우입니다. 좀 이해가 되실까요? 지금 여기 부분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어서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형변환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은 좀 자제를 하셔야 된다는 거. 소중한 데이터를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에만 잘 써주시길 바래요.
그리고 요 밑에 있는 A 무기점 공격 메서드가 실행되는 세부적인 과정 기술, 요것도 여러분들이 수업 끝나고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정답 같이 올라가 있으니까. 이 서술형 문제 같은 거는 이제 제가 따로 해드리진 않을 거고요. 저희가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복습한다 라는 느낌으로 이제 시간 있으실 때 한 번씩 해봐 주시고, 저희는 이 사람이 A 왼팔이라는 변수를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실래요? 이거는 아마 좀 완만하게 해결하기가 좀 어렵게 느껴지실 텐데, 일단 지금까지 배웠던 거 최대한 활용해서 혹은 더 나아가서 내 생각대로 한번 생각을 좀 해봐 주세요. 그리고 지금 시간이 좀 애매하니까 쉬는 시간 가졌다가 8시부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